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마 많은 크롱님들께서도 호가창을 수시로 들여다보시면서 시장의 변화 흐름들을 주목하고 계셨을 텐데요. 이번 주에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거시경제 이슈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지난주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했던 가장 중요한 동력을 두 가지를 뽑으라면은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401k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이 미국의 퇴직연금에서 비트코인을 수용할 수 있는, 즉 채택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명목적인 이유로 상승을 이끌었고요. 올해 전반을 두고 봤을 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연준의 금리 결정은 고용과 물가 사이에서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비노 고용지수에서 확인된 건강하지 못한 고용 상황들, 그리고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확인된 그런 결과들이 고용시장이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즉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관세 여파에 의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포착이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추이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바로 화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라고 불리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소매 판매까지 다 소화를 하면은 또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좀 더 뚜렷하게 포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요일과 목요일에 발표되는 결과들이 물가가 꺾이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게 됐을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CME 패드워치 툴상으로 봤을 때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여전히 90%가 넘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연내 2회로 또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월 달에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하고 10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의견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수치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12월 달에 금리를 50bp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금주 발표되는 지표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현물 ETF 흐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번 주 시작할 때는 순유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순유입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특히 금요일 한번 살펴보시면은 순유입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도 더 크게 순유입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움직임이 알트코인,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주 쉬어갔던 스트래티지의 매집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CEO가 만약에 비트코인 구매를 멈추지 않는다면 돈 버는 것도 멈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집해라,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세일러 트래커 차트를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온체인 지표 상으로는 주요 주체들의 매수와 매도 움직임이 엇갈리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비트코인의 강세장 인덱스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상승세가 냉각되는 국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불리시 쿨다운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시그널이 추세가 전환되어서 하락장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시그널이 아니라 강세 추세가 한창 진행이 된 이후에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지표가 한번 흐름들 살펴보시면은 작년에 두 번의 고점을 찍었던 구간들과 비교했을 때 상승 국면 자체가 굉장히 약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동안에 상승세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작년 상승세와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동안에 상승세를 이어가는 동안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음수 영역까지 잠시 진입을 했다가 반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상승세는 미국발 수요, 특히 미국발 기관 수요보다는 다른 거래소, 즉 바이낸스발 수요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오히려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음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국 투자자들의 수요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주체별로 살펴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30일 동안의 수요 변화율 한번 살펴보면은 이 구간을 지켜내다가 오히려 감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큰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매수세를 이어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흐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구간에서 반등세를 보일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주체들의 온체인 지표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거품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유동성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위스 블록이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12년 동안의 자료들 그리고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했을 때 현재 상승세는 근본적인 상승세이고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구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선물 시장 대 현물 시장의 비율입니다. 현재 이 지표가 4월 저점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주 급락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대규모 매수자들이 꾸준히 현물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트코인을 악착같이 사들이고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을 작년 대비로 한번 살펴봤을 때 이 지표가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의 흐름을 보이면서 가격도 포물선 랠리를 그리면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현재까지의 상승세가 현물 기반 유동성에 의한 건강한 상승세였고 이렇게 현물 기반으로 기반이 단단하게 다져진 상태에서 선물이 유입이 되게 됐을 때 즉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유동성까지 들어오게 됐을 때는 더 크게 상승 국면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 보유자의 순 포지션 변화도 양수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동안의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양수로 전환을 하면서 그동안의 단기 보유자들도 15만 6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작년에 두 번 고점과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가격 수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리고 아울러서 새로운 추세를 촉발할 수 있는 소스들이 일정 부분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는 이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마감되는 주간 옵션 맥스페인 가격 구간 한번 살펴보시면은 118K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콜옵션이 더 우세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심은 118K 상단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131K에서 133K에 많은 거래량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3K에 가장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대비로 했을 때 이보다 더 높은 가격 구간, 즉 135K 이상의 초고가 행사가에서는 지난주 대비로 소폭 낮아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여전히 콜옵션이 더 우위에 있으면서 시장은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상승세에 더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움직임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더리움이 주말 동안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넘지 못했던 4,000달러를 넘어서고 4,200달러까지 돌파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빨간색 대비로 더 월등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시장의 강세 전망이 약세 전망 대비로 월등하게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장에서는 매수, 강세, 상승 이런 키워드들이 매도, 약세, 하락 같은 논평에 비해서 그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서 지나치게 포모 감정들이 많이 나타나고 상승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의 수요로 살펴봤을 때는 퍼스트 바이어와 모멘텀 바이어들, 즉 그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상승의 추세를 이끌어왔던 요 투자자들과 처음으로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투자자들이 모두 다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 몇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미국의 가장 명문 대학교죠. 하버드 대학교가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를 무려 1억 1,700만 달러, 한화로는 1,600억 가량 공식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하버드 대학은 구글 주식보다도 더 많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교입니다. 브라운 대학교도 역시나 블랙락의 현물 ETF를 1,300만 달러, 한화로는 181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대학에서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의 은행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가장 큰 은행 25개가 현재 비트코인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을 때 고객들을 대상으로 거래를 지원하려고 하는 은행들과 그리고 커스터디 서비스, 즉 수탁 업무를 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은행들을 집계했을 때 전체 25개 중에서 무려 13개가 적어도 이 중에 하나 이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다 진행하고 있는 은행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블랙락과 피델리티 같은 증권사는 은행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또 ETF를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수백에서 수천만 명의 고객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120K에 강하게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바이낸스 테더 기준으로 봤을 때 119K 중반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벽 같은 경우는 117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하게 매수벽과 매도벽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모두 다 의지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벽 같은 경우는 125K에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들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온체인 지표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하락 구간을 보이다가 음수에서 이제 막 양수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김치 프리미엄도 하락 추세, 그리고 전체적인 개인 투자자 수요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가격 상승세가 나타난 것은 바이낸스 거래소의 큰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간 겁니다. 보시면은 갈색과 그동안에 계속해서 매도했던 보라색과 빨간색도 모두 다 일제히 유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녹색까지도 모두 다 매수세를 보였는데 유일하게 주황색만 매도세로 물량을 던져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주문량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매수세가 더 위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갈색 고래가 다소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테더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19K 초반에서 중반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22평선을 넘어서고 두 번 테스트에 성공을 했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제법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즉 상승 추세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RSI 상으로 봤을 때도 이평선 돌파 이후에 지지테스트를 받고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과매수 구간까지 진입을 하지 않았고 과매수 구간까지 대략적으로 10% 정도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차트 추세에서 상승 추세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평선 기준으로 정배열도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특정 주체들의 매도세가 이유 없이 가파르게 나오거나 혹은 악재가 등장하거나 그런 이슈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일정 부분 지금 시점부터 조정을 받더라도 일단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난 주말 동안에 60%를 하회를 해서 59.76%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60%대 중반대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본의 흐름이 알트코인으로 가파르게 향했다가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아직까지 비트코인도 가야 될 길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비트코인이 또 정고점을 뚫고 상승의 흐름을 가져갔을 때 자본이 순환을 하면서 알트코인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에 힘이 실리는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119.8K에
숏 포지션이 짙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짙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을 청산하고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혹은 롱 포지션이 117K에 밀집이 되어 있는데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이 구간을 청산을 하게 될지 부분들도 지켜봐야 됩니다. 이 부분들도 가격의 단기적인 향방에서는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